대통령 관저로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달라고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변호인단도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쓸 수 있는 방어 카드를 다 써보겠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차량 여러 대가 관저 앞으로 정차를 했기 때문에 곧 무언가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나왔는데 그와 동시에 현재 내부 소식통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금 조율이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이 시각 관저 입구 아래쪽 왼쪽 화면을 보시면 국민의힘 의원들 여럿이 모여 있는데 지금 대통령 측이 이 여당 의원들을 관저 안으로 좀 불러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장 관계자들이 말을 하고 이게 저희에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역시 체포 대상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관저에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는 과천 공수처로 이동하는 그 최후의 순간 이전에 뭔가 상황을 막아보려는 최후의 카드를 좀 써보겠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왜 여당 의원들을 관저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저도 정확한 사정은 추정입니다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우선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지금 체포영장의 어떤 집행이 부당하다라는 측면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진 출석이나 방문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어떤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의 집행만큼은 좀 저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을 관저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아마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에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공고히 하고 지지층에게 어떤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상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있으면서 체포나 구금이 됐을 때 피의자나 피고인의 처지가 어떤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체포나 구금만은 면해야 된다. 그래야만 본인이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하면서도 적절히 자신을 어떤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했다라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라면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이 그런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불가피하게 결단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주장한 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에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에게 무언가 발언을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정리해보면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기로 요구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말아달라 대신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라고 돌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겠다. 직접 출석이라는 게 곧 자진 출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판단의 근거로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 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내로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이 체포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서 경호처와 경찰 간 충돌이 생기면 불상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이번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일부 강경파 수뇌부를 제외하고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집행을 협조했다고 했는데 이를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 내용이 그전 주장 내용과 굉장히 상충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이유는 첫 번째 체포영장 발부 시에 함께 수반되어서 발부되었던 이 수색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기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영장에, 그러니까 이 수색영장에 이런 단서가 붙는 영장이 어디 있냐. 따라서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체포영장과 이 수색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재 내용이 빠졌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이의 신청을 한 부분도 기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 서부지법의 첫 번째 영장을 발부한 이 판사와 다른 판사가 이 기재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위법한 영장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 수색영장이 어떤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이 아니라 피의자의 신병을 찾기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형소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원래 받지 않는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냥 확인적 기재에 불과해서 이 단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 발부됐던 체포영장은 같은 판사가 재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재 내용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영장 같은 경우에는 발부한 판사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형소법의 적용이 예외로 한다라는 기재는 빠졌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이런 것은 이미 기재가 없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재를 굳이 두 번째 영장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를 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그 기재가 있는 것이 불법하다라고 첫 번째 영장 때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기재가 없으니까 우린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그 주장 같은 사람이 하는 주장인데 굉장히 상충되는 주장을 한다라고 보여져서 이 자체가 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주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예. 기입했다고 해서도 논란을 만들고 이번엔 또 안 했다고 해서 논란을 만들고 계속해서 어쨌든 이 영장 집행을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선 한 1시간 40분 정도 상황 중에서 가장 분주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캐딜락 SUV 경호처 차량이 이미 시동을 켜고 대기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내부로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공수처에 출석하겠다. 표현은 직접 출석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말은 곧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렵게 용단을 내렸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인명 피해나 또는 경호처와 경찰 간의 불상사 등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서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에게 직접 무언가 발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여전히 앞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묻자 목적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이다 라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앞서 관저 안에 공수처 검사들도 있다고 공수처가 확인해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측 간의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주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라는 공수처와 영장 집행 말고 자진해서 직접 공수처로 가겠다라는 대통령 측이 맞서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 이게 조율이 가능한 의제입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체포영장에 응하라는 게 공수처의 주장이고 그게 아니라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대로 직접 출석하겠다. 뭐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렵게 결단했다. 이 두 주장은 결국에는 공수처가 법적인 원칙을 물러서지 않는 한 이게 인용될 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공수처의 입장은 그냥 당연한 법 논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영장을 집행을 한다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그리고 헌법에서 영장주의에 있는 그대로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되었고 심지어 집행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갑자기 자진 출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협의의 대상과 실익이 전혀 없고요. 여기서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이 부분이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보다는 제 판단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공수처나 경찰에서는 그게 법상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원만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원만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될 경우에 경찰도 공수처 검사도 계속 이렇게 손을 놓고선 이 관저 안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보통 피의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갑 등 이 경찰 장비를 동원해서 결국 밖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망할 우려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이 경찰 장구에 대한 사용을 자제하자라고 아마 집행 전에 이 경찰과 공수처 검사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포 현장에서 이제 대통령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수갑이랄지 호승줄이랄지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그러한 집행은 하지 말자. 그것은 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보호장구를 사용하지를 좀 않고 대통령을 밖으로 좀 해서 이 공수처 조사실로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공수처 검사 입장에서도 조금 난항에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사실 빨리 공수처의 조사실로 이송을 하는 부분들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